이제 그만 식어라. 뜨거웠던 된장국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김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툭툭 작은 기포가 터지는 소리만 남아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무엇을 먼저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강은정. 올해 62입니다. 30해를 남편 뒷바라지와 시어머니 간병으로 보냈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반찬 데우고 시어머니 드실 죽까지 끓였어요. 남편 서태식은 무심하게 신문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머니 박말수는 밤새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셨다며 피곤해 하셨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태식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다른 건 목소리에 약간의 설렘이 섞여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30해 동안 해온 말이었으니까요. 태식은 양복 재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신경 쓰일 만했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외래 진료와 입원을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은정아, 오늘 향수 바꿨니? 어머니가 갑자기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요, 향수는 안 뿌렸는데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향수를 거의 쓰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냄새에 민감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코를 킁킁거리며 말씀하셨어요. 분명 어디선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 장미 같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택시 안에서도 어머니는 계속 그 냄새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후각이 예민해지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이 2분이시네요? 아드님도 자주 오시던데. 네, 아들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식이 병원에 온 적이 있다고요? 언제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네, 저번에 입원하셨을 때 젊은 여성분과 같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무척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젊은 여성분이라니요? 태식이 다른 여자와 병원에 왔다고요?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은정아, 내가 고생이 많아. 태식이 녀석이 요즘 들뜬 것 같더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으시지만 가끔 이렇게 정신이 맑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맞아떨어져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다. 그냥 느낌이야.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잖니. 진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우리 집 현관문인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또 그 냄새가 나네. 분명 누가 다녀갔어. 저는 어머니를 방에 모시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끓여둔 된장국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툭툭 마지막 기포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에는 분명 깔끔하게 접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젖어 있었어요. 누군가 물을 흘렸나 봅니다. 신문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작고 하얀 것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요. 저는 단발머리거든요. 어머니도 짧은 머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은 분명 긴 생머리였어요.
그것도 제 것보다 훨씬 젊은 사람의 머리카락 같았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한 젊은 여성분, 어머니가 맡은 장미 냄새, 그리고 이 긴 머리카락까지. 설마,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이 돌아온 거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것 같았는데요. 여보, 나왔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듯이요. 저는 재빨리 머리카락을 휴지에 감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벌써 왔어요? 회식은요? 아, 그게 갑자기 취소됐어. 태식의 눈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습관이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되다 보니 이런 작은 변화는 다 보이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다녀간 것 같다는 느낌, 어머니가 말씀하신 향수 냄새,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긴 머리카락까지. 은정아, 밥 맛있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태식이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수상했습니다. 보통 때는 말도 없이 밥만 먹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태식은 금세 잠이 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물을 드려야겠다 싶어 일어났는데 복도를 지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현관 근처 바닥에 발자국이 있었거든요. 여자 구두 자국 같았는데 제가 신는 신발과는 달랐어요. 굽이 더 높고 더 가느다랗더라고요. 누가 정말 다녀갔구나.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들어왔다 간 거예요. 그것도 태식과 함께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었어요. 추측일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요. 다음 날부터는 조금 다르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0해 동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눈을 뜨고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과연 제 직감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괜한 의심인 걸까요? 지선아, 벌써 왔니? 시어머니가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선이라고요? 그게 누구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머니 병실에 가기 전에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젯밤에 지선이라는 분 얘기를 하셨는데, 지선이? 아, 그 예쁜 아가씨 말이니? 태식이랑 자주 오더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있었던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언제부터 오셨어요? 글쎄, 한 달쯤 됐나? 아니, 2달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머니는 다시 침대에 누우시며 중얼거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심하시다고는 하지만 사람에 대한 기억만은 또렷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간호조무사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혹시 저희 어머니 면회 오시는 분들이 또 있나요? 아, 네. 아드님이 젊은 여성분과 자주 오셔서 어머님이 무척 좋아하세요. 그분이 오시면 어머님 표정이 확 밝아지시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분이 언제쯤부터 오셨는지 아세요?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아드님 혼자 오시다가 어느 날부터 그분과 함께 오기 시작하셨어요. 2달이라고 했죠? 그럼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벌써 2달 동안이나 다른 여자가 제 시어머니를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어머니 진료가 끝나고 병실 침대 옆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레이스가 고운 베이지색 머플러가 의자에 걸려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머플러 누구 거예요? 아, 그거 지선이가 두고 간 거야. 예쁘지? 백화점에서 산 거라더라. 제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백화점에서 샀다고요? 태식은 저에게는 시장에서 파는 목도리도 사준 적이 없는데요. 머플러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작은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접힌 메모였죠. 오늘도 뒤편 정원에서 뵐게요. 마이너스 지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뒤편 정원이라니? 병원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긴 한데 거기서 만난다고요? 어머니, 지선이라는 분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뻐. 키도 크고 머리도 길고 목소리도 곱더라. 태식이 복 터졌어. 복 터졌다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 대신 다른 여자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병원을 나와서 뒤편 정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는데 벤치가 몇 개 있고 나무들이 우거진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벤치 하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바닥에 담배꽁초가 몇 개 떨어져 있었어요. 태식이 피우는 브랜드였죠. 마일드 세븐 라이트. 정말 여기서 만났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병원 다녀왔어? 네, 지금 막 끝났어요. 그럼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늘 저녁은 늦어질 것 같아. 또 늦는다고 하네요. 요즘 들어 늦는 날이 부쩍 늘었어요. 혹시 어디서 늦는 거예요? 회사 일 때문에. 그냥 집에서 쉬어.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알겠어요 하고 끊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태식을 따라가 보기로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은정아, 왜 그렇게 멍하니 있니? 아, 별일 아니에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와 함께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도저히 집중이 안 되었어요. 8시쯤 되어서 어머니를 일찍 주무시게 하고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모자도 썼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태식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8시 반쯤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지하철역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어서 숨소리도 클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태식은 버스를 타더라고요. 저도 뒤따라 탔죠. 다행히 사람이 많아서 들키지 않았어요. 버스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백화점이 있는 쪽이었어요. 태식이 내리는 걸 보고 저도 얼른 내렸죠. 그리고 따라가다 보니까 한 카페 앞에서 멈추더라고요.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안에 여자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고 정말 예뻤어요. 태식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그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는 거예요. 지선이구나.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카페 안에서 둘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거든요.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태식의 그런 표정을 봤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아마 결혼 초기였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 일이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둘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근처 호텔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다리에 힘도 빠지고 머리도 어지러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서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은정아, 어디 갔다 왔니? 얼굴이 왜 그래? 아, 잠깐 마트에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께 걱정 끼칠 수는 없었어요. 은정아, 앉아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내가 고생이 많다는 걸 알아. 태식이 녀석이 요즘 이상하지? 어머니, 나이 먹으면 눈이 다 보여. 지선이라는 아가씨, 태식이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태식이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날 밤 태식이 집에 온 건 새벽 1시였어요. 술 냄새가 났지만 평소와는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여자 향수 냄새였죠. 늦었네요. 회식이 길어졌어. 시큰둥하게 대답하고는 바로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저를 바보로 만드는 게 화가 났거든요. 시어머니까지 알고 있는 일을 저만 모르고 있었다니요. 다음 날부터는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과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는 나를 증명한다. 새벽 3시 저는 노트 첫 페이지에 이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배신당한 순간부터 어디까지 기록하시겠어요? 태식이 깊게 잠든 새벽이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서 작은 스탠드만 켜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공책이 들려 있었죠. 강은정, 1962년생, 서울시 강남구 거주. 제 정보부터 차근차근 적기 시작했어요. 결혼 날짜, 아이들 출산일, 시어머니 간병을 시작한 날까지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엔 지선이에 대한 정보였어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제가 직접 본 것들까지 빠짐없이 적었죠. 최지선 추정, 30대 중반, 긴 생머리, 키 165cm 정도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머플러에서 나온 메모, 카페에서 본 모습, 호텔로 향하는 뒷모습까지. 새벽 4시쯤 태식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났어요. 평소같이 잠든 채로 반응이 없길래 살짝 들여다봤죠.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지선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오빠 잘 자요. 내일 점심때 봐요. 히읗히읗.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요. 더 놀라운 건 태식의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저와 찍은 결혼사진 대신 혼자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바꾼 거지? 궁금해서 태식의 휴대폰을 더 살펴봤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제 생일로 되어 있어서 열 수 있었죠. 갤러리를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선이와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찍은 것, 공원에서 찍은 것, 심지어 호텔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까지요. 사진 날짜를 보니까 2달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셀카였다가 점점 자연스러운 커플 사진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제일 최근 사진은 어제 찍은 것이었어요. 둘이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참 행복해 보이네. 씁쓸했지만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중요한 사진들을 제 휴대폰으로 몰래 전송했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인해 봤어요. 매일매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오빠, 오늘 어머님 뵈러 갈까요?
그럼 같이 가자. 어머니가 너 보면 좋아하셔. 어머님이 은정 언니 얘기하시면 어떡하죠? 유유. 괜찮아. 어머니는 우리 편이야. 읽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편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대화도 있었어요. 오빠, 부동산 등기 언제 해요?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 명의로 하려고 해. 은정 언니가 알면 어떡하죠? 모르게 할 거야. 걱정 마. 부동산 등기라고요? 시어머니 명의로 한다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더 찾아보니까 경기도 어디엔가 땅을 샀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태식이 혼자 결정한 일이었죠. 그것도 시어머니 명의로 등기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이건 뭐지?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우리 공통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모두 지선이와 함께 쓴 돈들이겠죠. 제가 아껴가며 모은 생활비로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얘기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사진들을 모두 제 휴대폰에 저장하고 대화 내용도 캡처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까지 사진으로 찍었죠. 그런데 태식이 뒤척이더라고요. 깨어나려는 건가 싶어서 얼른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뭐 하고 있어? 태식이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이 시간에? 잠이 안 와서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다시 잠이 들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지선이와의 불륜관계, 시어머니까지 끼어든 상황, 그리고 제 모르게 진행되는 부동산 거래까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철저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요.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여보, 커피 맛있다. 역시 내가 타주는 게 제일 맛있어. 고마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태식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친구 정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 친구인데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미라야, 혹시 시간 있어? 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 카페에서 보자. 카페에서 정미라를 만났는데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고. 어떻게 말하죠? 은정아, 뭔가 있지? 얼굴이 많이 상했어. 미라야, 만약에 말이야. 남편이 바람을 핀다면 어떻게 하겠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태식이가? 아니야, 그냥 만약에. 결국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어제 수집한 증거들을 더 자세히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증거 1 휴대폰 사진 20장, 증거 2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거 3 통장 거래 내역, 증거 4 부동산 구입 계획.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증거가 모였더라고요. 하지만 이걸로 뭘 해야 할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간을 보니까 오후 6시였는데 태식이 일찍 온 거예요. 일찍 오셨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났어. 하지만 태식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녁을 먹으면서도 태식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게는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여보, 내일 토요일인데 어디 가야 할 일이 있어. 어디요?
회사 일로. 하루 종일 나가 있을 것 같아. 토요일에 회사 일이라고요?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식이 잠든 후에 다시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오늘 지선이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오빠, 내일 우리 계획대로 해요. 응, 모든 준비 끝났어. 걱정 마. 등기도 내일 하는 거죠? 맞아. 어머니랑 얘기도 다 했어. 내일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등기 문제도 내일 해결하려는 것 같고요.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태식을 따라가서 정확히 뭘 하는지 확인해 보기로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은정님, 상담 받으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마이너스 법무법인 소망. 법무법인이라고요? 누가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구질구질한 건 질렸어. 접자. 태식이 퇴근하자마자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저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오히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죠. 좋아요. 다만 법대로 해요. 태식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울거나 매달릴 줄 알았나 봅니다. 뭐, 법대로? 네, 재산 분할도 하고, 위자료도 받고, 모든 걸 제대로 정리하고 끝내죠. 그제야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냥 순순히 갈라서자는 줄 알았나 봅니다. 사실 어젯밤 그 법무법인 문자를 받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새벽에 인터넷으로 이혼 관련 정보를 다 찾아봤어요. 불륜, 재산 은닉, 위자료.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증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여보, 우리 3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30년이요? 그 30년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것도 포함해서요? 태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뭔 소리야? 최지선이요. 병원에 어머니 면회도 같이 가고, 호텔도 같이 가고, 제가 다 봤어요. 너가 뭘 안다고. 카카오톡 대화도 봤고요. 사진도 봤어요. 경기도 땅 사는 것도 알고 있고요. 태식이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 태식은 집에서 나갔습니다. 아마 지선이에게 갔겠죠.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문자 주신 분 계신가요? 아, 강은정님이시죠? 임도연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기했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법무사무소는 생각보다 아담한 곳이었어요. 임도연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사실은 강은정님의 지인이 연락을 주셨어요. 남편분의 불륜 관계를 알고 계신 분이요. 지인이라뇨? 익명을 원하시는데요. 강은정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계셔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럴까요? 정미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일단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모았던 증거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휴대폰 사진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구입 계획까지요. 와,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네요.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고 재산 은닉 정황도 뚜렷합니다. 임 변호사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우선 증거 보전부터 해야겠어요.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증거 보전이요? 네, 법원에 신청해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증거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그날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보전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상간녀인 최지선의 신상 정보도 확인했어요.
병원 주차권이랑 택시 영수증 시간을 맞춰보니까 지선이가 사는 아파트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내용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보내죠. 이쪽에서 먼저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는 걸 알려야 해요. 내용 증명 초안을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불륜관계 중단 요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모든 게 법적 용어로 딱딱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봉투를 보낼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걸 보내는 순간 정말 돌아갈 수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봉투가 창구로 넘어가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식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 뭔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아마 지선이한테서 연락이 왔나 봅니다. 법대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혼은 조용히 하자고. 왜 변호사까지 끌어들여? 조용히요? 시어머니 명의로 땅 사는 것도 조용히 한 거예요? 전화 저편에서 한동안 조용했어요. 집으로 와.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저도 할 말 많아요. 집에 돌아오니까 태식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죠. 은정아,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지선이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뭐였어요?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는 진작 끝났어. 그냥 습관으로 사는 거였잖아. 습관이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간병하고 집안 살림하고 태식 뒷바라지한 게 다 습관이었다고요? 좋아요. 그럼 정말 법대로 해요. 재산 분할도 50대 50으로 하고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재산이 뭐가 있다고. 경기도 땅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 따져볼게요. 태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임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강은정님, 상대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고 싶다고 하네요. 벌써요? 네, 증거가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일찍 손을 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쉽게 합의할 생각이 없었어요. 30년을 바보로 살았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죠. 다음 날 태식의 휴대폰에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지선이에게서 온 전화였을 거예요. 하지만 태식은 받지 않더라고요. 왜 안 받아요? 복잡해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요? 태식이 할 말이 없나 봅니다. 그때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집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거래가 막혔다는 알림이 온 거예요. 대금 이체 실패 자금 동결. 임 변호사님이 미리 가처분 신청을 해주신 거였어요. 태식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요. 이게 뭐야? 태식이 소리를 질렀어요. 재산 은닉 방지요. 법적 절차예요. 내가 뭘 안다고 이런 짓을. 저도 이제 알 만큼 알아요. 그날 밤 시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태식은 당황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자고 했지만 저는 가지 않았어요. 왜 안 가? 이제 그런 역할은 내려놓을게요. 병실 문 앞에서 태식 혼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부터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며칠 후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왔어요. 재산 처분 금지, 증거 보전 모두 인용되었죠. 골목 끝 작은 카페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홀가분했어요. 강은정님,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임 변호사님의 전화였어요. 증거 목록 최종 확인해야 하는데 내일 오실 수 있어요? 네, 가겠습니다. 가방을 여미면서 생각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나가고 있구나.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조정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제 역할을 내려놓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죄책감과 자기 구원을 어떻게 저울질하시겠어요? 태식이 병실에서 나와 제게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데 왜 안 들어와? 이미 말했잖아요. 그런 역할은 이제 끝이라고. 역할?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역할이 뭐야? 그럼 지선이 부르세요.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잖아요. 태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태식이 따라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은정아, 제발. 어머니한테만은. 손 떼세요. 차갑게 말하고 팔을 뿌리쳤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의외로 쉽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니까 은행에서 온 알림이 여러 개 있었어요. 계좌이체 실패, 묶인 자금, 대출 신청 거부 담보 부족, 신용카드 사용 제한, 법원 명령. 모든 금융거래가 막힌 거였어요. 가처분 결정 때문이죠.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태식이 들어왔어요. 내가 뭘 안다고 이런 짓을 해. 저도 이제 알 만큼은 알아요. 알기는 넌 아무것도 몰라. 태식이 소리를 지르며 거실 테이블을 탁 쳤어요. 컵이 떨어져서 깨졌죠. 그렇게 나오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어떻게 하려고요? 이혼 안 해줄 거야. 절대. 갑자기 돌변했어요. 아까까지는 이혼하자고 했으면서 이제는 안 해주겠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판결하면 되죠. 법원? 좋아. 끝까지 해보자. 태식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아마 지선이한테 갔겠죠. 다음 날 아침 임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강은정님 상대 측에서 이혼 조정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재판으로 가야겠네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승산은 충분해요. 재판이라니. 무서웠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가야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따르릉, 따르릉. 집 전화가 울렸는데 시어머니의 주치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나셔서 계속 며느리를 찾으세요. 네. 의식을 되찾으셨는데 은정 씨를 자꾸 부르십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지선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결국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태식이나 지선이와 마주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병실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눈을 깜빡이셨어요. 은정아, 왔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은정아. 내가 너무 못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지선이라는 아가씨. 태식이가 데려왔을 때 좋다고 했지만 내가 없으니까 허전하더라. 어머니, 그 아가씨는 어머니가 아프면 피하더라.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넌 달랐어. 30년 동안 내 똥 오줌까지 치워줬잖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구나 싶었거든요. 태식이 놈이 바보야. 진짜 보물을 놓치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태식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가 부르셔서 왔어요. 시어머니가 태식을 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태식아, 앉아봐. 네, 어머니. 지선이 그 아가씨 진짜 좋아하니? 태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게 솔직히 말해봐. 진짜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젊으니까 좋은 거야? 어머니가 왜 갑자기? 내가 죽기 전에 말해둘 게 있어서 그래. 시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면서도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경기도 그 땅 말이야. 내 명의로 하려고 했지? 태식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어머니, 그건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다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은정아, 그 땅은 내 거야. 내가 유언장을 써뒀어. 어머니, 30년 동안 고생한 내 몫이야. 태식이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태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뭐가 돼요? 넌 내가 선택한 길로 가거라. 지선이와 함께 말이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폰에 있는 사진들 다 봤어.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니까 태식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은정아, 이혼해도 괜찮아. 어머니가 허락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졌어요. 병실을 나와서 복도를 걷는데 태식이 따라왔어요. 은정아, 잠깐만. 뭐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정말 쓰셨을까?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태식이 할 말이 없나 봅니다. 그리고 지선이는 어디 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데 왜 안 와요? 그게 무서워해서 사랑한다면서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식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아마 지선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임 변호사님에게서 온 전화였죠. 강은정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상대 측에서 다시 합의 의사를 밝혔어요. 조건도 많이 양보했고요. 정말요? 네, 재산 분할 60대 40로 제한했어요. 위자료도 상당히 높게 책정했고요. 생각보다 좋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조정 기일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러세요.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30년이 정말 끝나는 건가?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새벽에 잠깐 깼는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이 들어오는 소리였죠. 거실로 나가보니까 태식이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죠. 지선이와 만났어? 응. 어땠어요? 글쎄,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일찍 출근했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저는 조정 준비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마지막 점검을 해야 했거든요. 강은정님, 내일이 조정 기일이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우리 쪽이 유리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재판까지 갈 준비 되셨어요? 네, 끝까지 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떨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구나 싶어서요. 과연 조정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증거 목록 최종 확인 완료입니다. 법원 대기실에서 임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연한 회색 코트 깃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고유한 우위를 어떻게 유지하시겠어요? 강은정님,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가 준비한 걸 차근차근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테이블 위에 증거들이 한 줄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녹취록 일부, 병원 방문 예약 문자들, 휴대폰 사진들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그리고 제가 30년간 적어온 생활비 수첩까지요. 저 수첩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가정에 기여한 정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예요. 매일매일 가계부를 쓴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조정실에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작은 방이었는데 한쪽에는 조정위원 두 분이, 반대편에는 태식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태식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며칠 새 살도 빠진 것 같고 눈가에 다크서클도 생겼더라고요. 최지선 씨는 출석하지 않으셨네요. 조정위원이 출석 확인을 하며 말씀하셨어요. 상간자는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식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정위원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참석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분위기가 벌써 저희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증거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어요. 태식과 지선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죠. 어머니는 우리 편이야. 은정이는 모르게 할 거야. 이런 대화들이 2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시더니 태식을 쳐다봤어요. 이 대화가 사실인가요? 태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그럼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그건 그렇지만 말끝을 흐렸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다음은 재산 은닉 관련 증거였어요. 경기도 파주시 토지 매매 계약서입니다. 계약자는 서태식 씨이지만 등기는 시어머니 박말순 씨 명의로 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태식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그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의뢰인이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혼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수라고요? 조정위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2개월간 계속된 불륜 관계가 실수라는 건가요? 재산 은닉 시도도 실수라는 건가요? 분위기가 완전히 저희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때 임 변호사님이 결정타를 꺼내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수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강은정 씨는 30년간 매일 가계부를 작성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제 수첩을 넘겨보시더라고요. 참 꼼꼼하게 쓰셨네요. 시어머니 병원비, 약가, 간병용품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 네, 저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개월간 지출 내역을 보니까 서태식 씨 개인 지출이 눈에 띄게 늘었네요.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조정위원의 시선이 태식에게 멈췄어요. 이 돈들이 모두 최지선 씨와의 만남에 쓰인 건가요? 태식이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재산 분할은 기여도를 반영합니다. 30년간 가정에 헌신한 강은정 씨와 최근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낸 서태식 씨의 기여도는 당연히 다르게 평가돼야겠죠. 조정위원이 정리하며 말씀하시니까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역시 심리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복도로 나왔는데 태식이 따라와서 말을 걸었어요. 은정아. 뭐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미 늦었어요. 지선이랑은 이미 끝났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끝났다고요? 어머니 일 때문에. 지선이가 더 이상 만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조정이 안 온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돌아오자는 거예요? 우리 30년을 살았잖아. 그 30년을 배신한 건 누구예요? 태식이 할 말이 없나 보네요. 조정이 재개됐어요.
조정위원이 결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산분할 비율은 7대 3으로 하겠습니다. 강은정 씨가 70%, 서태식 씨가 30%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어요.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위자료까지요? 태식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부정행위가 명확하고 재산 은닉 시도까지 있었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결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태식의 변호사가 귓속말로 뭔가 말하더니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하겠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난 거였죠. 강은정님 수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나왔네요. 임 변호사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 받았어요. 법원을 나와서 같은 층 창가에 섰어요. 바깥 풍경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판결 예고, 열람 가능 모든 게 공식적으로 끝난 거였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태식이 멀리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절망적이더라고요. 흐름이 정말 좋았어요. 강은정님. 임 변호사님이 만족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증거들이 워낙 확실해서 조정위원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1층 로비에서 태식과 마주쳤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은정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이제 할 말 없어요. 서류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법원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달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이제는 제 혼자 살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무섭기보다는 설레더라고요. 과연 새로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는 내가 사도 되지. 시장에서 딸기 한 팩을 집어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62이 되어서야 처음 해보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으로 첫 선을 그으시겠어요? 최종 판결 통지서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든 게 확정됐죠. 태식은 이사를 나갔고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는 게 30년 만에 처음 맛보는 자유였거든요. 어머님, 오늘 딸기 어때요? 시장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예전 같으면 비싸다며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한 팩 주세요. 예쁜 걸로요. 예쁜 건 좀 더 비싼데? 괜찮아요. 돈을 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는 제가 벌고 제가 쓰는 돈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딸기를 씻어 먹는데 정말 달더라고요. 혼자 먹는 딸기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주민센터 수채화 수업에 갔어요. 한 달 전에 등록한 건데 그때는 마음이 복잡해서 제대로 집중을 못했거든요. 오늘은 꽃을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앞에 장미 한 송이를 놓고 말씀하셨어요. 빨간 장미였죠.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색깔을 칠하고 있노라니 머릿속이 비워지는 느낌이었달까요? 은정님, 색깔이 참 곱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제 그림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해요. 처음 그려보는 건데. 처음이라고요? 재능이 있으시네요.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어요. 30년 만에 처음 제 작품이 집에 걸린 거였죠. 저녁에는 작은 방에서 라디오를 틀고 앉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TV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조용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호흡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발신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내지 못한 음성 메시지 한 건 발신 박말순. 시어머니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였어요. 언제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도착한 거였죠. 재생 버튼 위에서 엄지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들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은정아, 어머니야.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내가 이혼한다고 들었어. 미안하다, 은정아. 어머니가 너무 못했다. 음성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태식이 그 녀석이 바보야. 진짜 보물을 몰라봤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마지막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은정아, 넌 충분히 잘했어. 이제 행복해도 돼. 음성 메시지가 끝났어요. 3분 33초짜리 메시지였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구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밀어주더라고요. 택배 상자 하나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는데 제가 주문한 하얀 캔버스였어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산 거였죠. 캔버스를 방에 세워두고 바라보니까 하얀 도화지처럼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달까요? 내일은 뭘 그려볼까?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거든요. 그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수채화 실력이 많이 늘었고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했어요. 제 그림을 본 사람들이 따뜻하다, 편안하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태식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끔 소식을 들으려 해도 이제는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젊은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저런 일이 있구나 하고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그 아내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아, 네. 괜찮아요. 제가 겪어본 일이 있어서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임 변호사님 명함을 드렸어요. 세상에 혼자 참고 살 필요 없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도 더 가벼워졌어요. 62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볼까? 하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어제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다음 달에는 여행도 가볼 생각이고요. 30년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강은정, 넌 충분히 잘했어. 이제 행복해도 돼.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씀이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